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인 3명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쯤이었고요. 현지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2시였지 않습니까? 네. 뭐 한밤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3명을 대대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실제 그동안 이 인질 석방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어나서 직접 마린 원 전용 헬기를 타고 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갔지요. 가서 직접 밖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앞으로 북미 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또 표현을 했고요. 역시 이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역시 북한은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대통령 내외가 그 새벽 시간에 직접 가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 의미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모습, 어떤 의도에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온 건데요. 북한에 억류된 3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 볼튼 보좌관, 미국의 가장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다 나왔다.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눈여겨봤던 게, 크레인에 걸친 그 대형 성조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좀 있고 또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 시선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3명의 그 억류자들을 풀어오는 이런 이벤트를 보여줬다.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 큰 지도자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담긴 그런 석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석방이 엄청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추동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This is what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I think he did this becaus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뭐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가 상당히 좀 이게 상기된 그런 목소리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돌아온 3명,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이죠. 실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격앙된 그런 목소리고, 거기서 두 가지 멘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현실 세계로 뛰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석방된 세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죠. 예. 그 중에 이제 김상덕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그렇습니다. 억류돼 있었어요. 2015년에 체포된 분이 김동철 목사인데요. 이분은 보니까는 아마 나선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가 이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가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봤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간첩 체제 전복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서 10년 교화형인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예. 김상덕 씨 같은 경우는 중국 연변 과기대 출신인데 이 작년 4월이죠.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가 됐고요. 역시 김학송 씨 같은 경우도 작년 5월에 체포가 됐는데 이분은 보니까는 평양 과기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에게 농법을 전수하는 비어농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 그들의 범죄행위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현실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동안 북한이 정말 무고한 그런 미국 국민이나 아직 우리 국민도 6명이나 지금 억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동을 보여줬던 북한 정권이 이제야말로 그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고 역시 핵개발도 비정상이거든요.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오늘 미국으로 돌아온 김동철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우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노동을 많이 했고 또 병이 났을 때 또 치료도 좀 받았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이 어젯밤 늦게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네네.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아마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야기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의 40분 동안의 대화에서 아마 이 억류자 3명을 풀어주는 문제도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이 억류자 3명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또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풀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이 억류자 문제를 풀어주느냐 마느냐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주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국제사회 평가가 더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 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그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미국 쪽과 북한 쪽의 이런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그야말로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또는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 6명도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뭐 드러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조만간 송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로서 억류자 3명을 이제 석방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말 평화 또 전쟁 없는 한반도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라고 본인이 공언을 했고 또 그렇게 했다면 어쨌든 지금 억류된 6명이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로 억류됐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붙들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관계 발전을 원하고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듯이 인도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도 분명히 인도적인 문제고 인권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뭐 미국 옥류자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영사 업무를 하면서 계속 그분들의 그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정부가 과연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청와대가 언급했듯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왜 미국계 한국인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억류 인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만간 있을 남북 당국 회담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좀 이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전 기대합니다. 자, 이 뭐 아직 그 날짜라든지 장소는 최종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북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파란불이 켜진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기자회견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이미 확정됐다. 며칠을 좀 기다려 달라 이런 투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전에 석방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또 썼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그 억류자 3명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지금 북미 최고 지도자가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칭찬 지금 모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견도 활발히 지금 교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13시간 동안 평양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1박 2일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13시간 동안만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억류자 문제는 이미 사전에 다 정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들어갔던 것은 공동성명이나 또는 공동선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북미의 그 접점을 찾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빨리 끝났기 때문에 13시간 만에 나왔고 나올 때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폼페이오 장관을 우리 과거에 우리 고위급 대표단에게 했던 것처럼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환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북미가 최고 지도자 간에 상당 부분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한 근접한 접근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또 이번 3명의 그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나오면서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했습니다만 어쨌든 며칠 뒤로 넘겨졌지만 그러나 이번 그 세 사람의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윤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점에서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세부적인 조율을 한다라고 지금 그런 언급을 했고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2가지 이유죠. 하나는 지금 인질 3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의 임무였었고 하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임박한 이 회담을 앞두고 최종적인 다시 말하면 양 정상이 만나면 뭔가 합의된 그 합의 문안을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성명이 될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조율을 해왔는데 아직 덜 조율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미국의 안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영철 실무자를 만나고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아마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번 기회에 뭔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는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은 단번에 보상은 이후에 하는 거, 북한은 좀 단계를 나누고 보상은 그때그때 중간에 네.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방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접점을 이루었느냐, 서로가 이 정도는 물러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접점이 이루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동안 아주 완고했던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의 관심사항을 좀 반영한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았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참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 조율을 하면서 앞으로 날짜가 이제 2, 3일 후에 밝혀지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논의했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참모들이 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아마 북미 양자간, 미국 양자간의 이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서 발표하는 아마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뭐 높이 평가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핵화의 이 과정 자체를 잘게 쪼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쪼개긴 쪼개는데 아주 세세하게 쪼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비핵화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행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보면은 살라미식으로 잘게 쪼개서 그것을 상호 신뢰 속에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풀어가자는 그런 논리들이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리비아식 해법인 그야말로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지원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틀에서 일괄 타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는데 이걸 잘게 쪼개지 않고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두세 개 정도의 단계로 쪼개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또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어차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결과는 큰 틀에서는 좀 정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돼야 문제의 접근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폼페이오 이번 장관의 13시간의 노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저는 그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 선 정도에서 미국은 뭐 완벽하게 리비아식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도 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의 입장만 고집할 수도 없는 그 중간 접점 정도가 마련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접점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사흘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where's the summit going to take place? We're going to announce that in 3 days, within 3 days. We're just working arrangements, but it's been picked. It will not be there. 자, 오늘 억류됐다 이제 풀려는 송환자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일정과 장소까지 이렇게 좀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흘이라는 말미를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사실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는 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날짜와 장소의 발표는 북한과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아마 날짜와 장소가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흘이라고 하는 말미를 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녀와서 그 내용들은 아마 점검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북미 간에 자 그럼 이제 발표하자라고 입장이 합쳐지면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이번에 보면은 방금 보도에는 DMZ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판문점은 후보 지역에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그건 그동안 미국의 참모들이 좀 반대를 했다고 그러고요. 판문점이라는 게 우리 측 지역도 있지만 반쪽은 또 북측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상당히 상징성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했을 것 같고요.
아마 새로운 후보지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좀 조율되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국이 이란 그 핵협정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결국 과거에 북미 간의 합의라든지 이번에 이란 핵협정이 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한과 단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또 미국이 북한의 관심을 좀 일부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 PVI든 뭐 CVI든 그것이 뭐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약간의 융통성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날짜는 지금 뭐 정해져 있는데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직 뭐 못 정한 상황인가요? 아마 날짜와 장소는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북미 간의 접점의 수준이 나왔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 정말 의기투합해서 이번에 최대한 성과를 거둬보자라고 했다면 저는 평양 카드도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에 대한 권유를 이번에 한 번쯤 더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부터 평양이나 한반도 카드를 좀 더 한 번쯤 더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문성목 싱가포르하고 평양 가능성은 몇 %로 보십니까?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5대5라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내기는 했습니다. 평양으로 보십니까? 한반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뭐 저는 중립을 지켰는데 학생들은 평양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그 외부가 한 6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평양 카드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3명의 억류자를 보내줬으니 미국도 이제는 이번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한번 평양에서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전 마지막으로 한 번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 3일 안에 결정되는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평양 카드가 저는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아닙니까? 그 직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5월 제일 끝날 정도나 또는 6월 6월 첫째 주 정도,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6월 9일 정도에 G7 회의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중간 5월 말의 끄트머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그 G7 이후일 가능성도 뭐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G7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 북미 회담은 이제 당일치기 일정이다라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하루 더 할 이제 가능성은 이제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모든 그 내용은 다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죠. 만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뭐 3일 공식 일정을 가더라도 대략 오전에 뭐 단독회담, 오후에 확대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회담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선에서 상당히 의견 조율을 하고 정상이 이제 발표할 그런 합의문이나 성명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바쁘게 지금 뛰고 있고 여러 가지 물밑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담은 당일 회담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의 복병으로 인해서 최종 문안 조율에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하루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소 얘기 아까 평양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70년대 초에,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때 중국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계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된 그런 체제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핑퐁 회의를 통해서 직접 가서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문이 열렸던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현실 세계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사실 북한은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철의 장막을 걷어내는 예. 그런 일을 본인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 싱가포르보다는 극적인 효과는 훨씬 크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경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상대방의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받을 선물 보따리가 확실하다면 예. 그렇다면 평양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선물 보따리가 화려하지만 또 내용이 그 별로 알차지 않거나 또 북한과 미국의 합의 사안들이 좀 모호한 것들로 정리가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하면서 좀 위험 부담을 좀 회피하는 뭐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 통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통화는 언제쯤 될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거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들을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하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각 지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핫라인 통화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이라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 거 전에라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또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왔다 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쪽에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저는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제 개통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